먹는 용도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당이 전부 다 이제 마취가 되죠.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약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제가 주로 소개하는 것이 단방약초를 소개하거든요. 단방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를 가지고 누구도 사용할 수 있는 위급사항이나 이럴 때 또 참고로 알아두면 좋은 이런 약초들을 소개하는데, 오늘은 그 마취를 할 수 있는 마취제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취를 할 수 있는 약초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옛날에 최후의 몬도가네 이런 걸 보면 그 아프리카에도 어떤 쑥같이 생긴 풀, 그걸 먹고 피부에 대면 마취가 돼서 두개골을 수술하던 이런 다큐멘터리 한번 보셨을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약초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이런 데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 풀인데요. 이 약초는 이제 상처가 났을 때에, 또한 특수 상황에 놓여졌을 때 수술을 해야 되거나 또한 진통을 하는 그 강력한 진통제를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약초의 이름은 무엇이에요? 이 약초 이름은 쪽두리풀이라는 거고요. 생약명으로는 새신입니다. 가늘고 맵다라고 해서 새신이고요. 이 약초는 사실은 한 30년 전에 들에서 약초꾼들이 채취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약초였습니다. 쪽두리풀, 그러니까 새신하고 시호가 그때는 가장 비쌌죠. 그때 당시에 어른들 인건비가 남자가 3,000원, 여자가 2,000원 받을 때에 이 약초 말린 거 한 근에 6,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초꾼들이 아주 선호하고 그랬던 약초다 보니까 남획하고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서 사실은 멸종 단계까지 갔었죠. 그러나 이제 중국에서 값싼 약초가 수입이 되면서 지금은 뭐 온 산에 그냥 뭐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는 그런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 소화불량, 두통,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박하사탕이나 또 이런 거를 만드는 원료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약초를 예를 들어서 무릎 같은 데 다쳤을 때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간단하게 수술을 한다던가 할 때에 이 약초를 뿌리를 캐서 전초하고 같이 찧어서 그 즙을 상처 부분에다가 붙이면 그 부위가 국소 마취가 되죠. 이거 잘못 알려드리면 또 남행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뿌리를 캐가지고 그 가는 뿌리, 요 정도 되는 뿌리를 하나 요만큼만 혀에다가 대고 꼭꼭 씹으면 혀가 한 10분, 15분 마비가 됩니다. 전혀 감각을 알 수 없는 그런 효능을 가진 약초죠. 그래서 이것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은 그런 약초입니다. 요거는 이제 이른 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딱 묻혔는데 이게 안 보이네. 여기에 꽃이 펴입니다. 여기에 그 꽃이 쪽두리를 닮았다 그래서 쪽두리 꽃이에요. 여기 없네요. 여기도 없네. 이게 이렇게 컸는데도 꽃이 안 달았어요. 대부분 다는데, 하여튼 이 속에 쪽두리를 닮은 꽃이 이 속에 피어납니다. 먹는 용도는 아니네요. 그렇죠. 이거 먹으면 당이 전부 다 이제 마취가 되죠. 뭐든지 그래요. 적당량, 그 적당량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체질에 따라서, 몸 무게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참 애매하지만 그래도 적당량을 사용을 하셔야지 과용하면 일을 당하죠. 이것을 알려드리는 이유가 정말 네. 위급 상황에 사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되고.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산에서 정말 위급하게 정말 만에 하나라도 벌어졌을 경우에 이것을 뿌리와 잎을 이렇게 빻아가지고 상처 부위에다가 바르면 마취가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통 마취가 되는 거죠. 약초의 남용은 사실은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게 어디에 좋더라 어디에 좋더라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약 1570종의 식물들이 많은데, 얼마 전에 소개드렸던 사약의 원료 그거 소개드렸죠. 그것도 어제 뉴스인가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드시고 사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아버지요. 할아버지였나요? 어쨌든 이런 남용으로 인해서 오는 사고를 예방하자는 게 이 방송의 취지고요. 그래서 이 쪽두리풀도 역시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위급 상황에서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약초이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렸습니다. 행여나 이거를 쌈으로 뭐 싸서 드시든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약초뿐만이 아니고 이 약초에 대해서 어떻게 법제를 하는지,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약초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계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냥 가급적이면 그냥 정보만 알아두시고 전문가에게 뭐 맡기시거나 조언을 구하셔가지고 반드시 약초를 사용하셔야 되고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며칠 전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초를 사용하셔서 드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도 본인께서는 이제 사용하실 줄 안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혼자서 그렇게 하시다가 그렇게 되신 것 같은데, 웬만하면 그냥 적당히 알고 계시는 정도라면 그냥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쪽두리풀 한간에는 보면 눈이 밝아지고 오장육부를 편하게 하고 뭐 성인병의 예방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은요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모든 약초에는, 모든 식물에는 그런 성분들이 조금씩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것의 대표 성분이고, 이것을 그냥 뜯어서 끓여 먹든 달여 먹든 뭐 술에 우려 먹든 먹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초 이런 부분들은 꼭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체질별로 드시는 양과 또한 배합해야 되는 거, 가지고 있는 독을 희석시킬 수 있는 성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하고 상식적으로 알아둔다는 차원의 접근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쪽두리풀 세신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뭐 충분치는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약초이기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홍보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자!